통계청이 2022년 출생 사망 잠정 통계를 지난 27일에 발표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합니다. 통계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값인데요. 아무리 봐도 진짜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2022년 출생 사망 통계 자료를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사망 통계는 인구 통계의 기본이고 또 가장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통계 자료가 됩니다. 현재 연금개혁이나 건강보험 또 기초연금 등 모든 문제의 본질이 인구 변화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학계나 전문가들이 경고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모른 채 하거나 또는 사실 알아도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먼저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 수를 표현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입니다. 우리는 OECD에 가입되어 선진국이라 생각하지만 참 꼴찌 하는 것들 중에 창피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 외에도 자살률이라든가 노인 빈곤율이 꼴찌 항목이죠. 그래프를 보면 2000년에 1.48에서 거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산모의 평균 연령은 33.5세로 작년보다 0.2세가 높아졌고 20대 출산율보다 30대 출산율이 훨씬 높습니다. 작년보다 첫째 아 출산은 8,000명이 증가했는데 둘째 아 출산은 1만 5천 명이 감소했네요. 자녀를 가져도 하나만 갖고 둘 이상 갖는 부모가 급속히 줄고 있다는 의미라 되겠죠. 반면에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37만 2,800명으로 전년 대비 17.4%가 증가했습니다. 80대 사망자가 가장 많고 70대, 90대 순으로 사망 연령이 분포되어 있네요. 그래프에서 보면 남자, 여자 모두 80대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생아는 줄어들고 사망자가 늘다 보니 인구 자연 증가가 감소하겠죠. 인구 자연 증가라는 것은 출생자에서 사망자 수를 빼서 나오기 때문에 출생 24만 9천 명, 사망 37만 2,800명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만 3,8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 6,700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출생 성비는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수를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첫째, 둘째가 딸이면 아들 낳기 위해서 아이를 더 갖는 경우가 많아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서 혼인 문화 등의 사회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작년 출생 성비는 104.7명으로 전년 대비 0.4명이 감소했는데요. 사실 100명에 가깝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낳거나 낳아도 한 명만 낳기 때문에 굳이 성별에 대한 인식이나 선호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월별 출생 추이를 보면 1월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 이번만 특별한 것은 아니고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지 OECD 회원국 자료를 통해서 합계 출산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으로 표시된 것이 2010년 자료고 회색 막대가 2020년 자료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이 1.59명인데 우리는 2020년에 0.84명으로 최하인 거 확인되시죠? 고령화로 20년 이상 모든 게 멈춰버렸다는 이웃 일본의 경우에 1.33으로 우리보다 0.5명가량 높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작년에 통계에서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생각할수록 암울해집니다. 이번에는 시도별로 합계 출산율을 보겠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가 1.12명으로 가장 높고 전남, 강원, 경북, 제주 순으로 낮아지다가 대구, 인천, 부산, 서울이 0.7명대로 평균 이하가 되고 특히 서울은 0.59명으로 최하위입니다. 결국 사망자 수를 반영한 인구 자연 증가를 지역별로 표시한 그래프를 보면 세종만 15,000명이 증가했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표시하는 저사망률이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우리가 이 저사망률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2009년도에 24만 7천 명으로 가장 적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이후에는 저사망률이나 사망자 수 자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의료기술 발달의 영향이 수명을 늘리기에는 이제 한계가 이른 것 같습니다. 성별로 사망자 수를 구분해서 보면 남성이 10연령 정도 먼저 사망하네요. 특히 60대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2.7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여자 90대 사망자 수가 남성 70대 사망자 수와 비슷합니다. 월별 사망자 수 추이를 보면 거의 비슷한 추세인데 작년 3월이 가장 높습니다. 연관성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때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나 사망자가 가장 많은 시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지만 혼인은 줄고 결혼에도 늦게 하는 만혼이 더욱 심화되면서 출생률은 OECD 꼴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문제, 특히 출산율 저하는 미래 사회 전반에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돈을 버는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돈을 써야 하는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이번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하는 대학병원 50곳 중에서 정원 모집은 고사하고 아예 한 명도 뽑지 못한 병원이 38곳이나 됩니다. 전체 모집 정원으로 보면 21년도에 36%에서 올해는 20%로 지원자가 급감하였습니다. 또 대학 학생 모집 문제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은 이미 학생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과가 발생했고 수도권마저도 미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정원은 대략 48만 명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총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이니까 이들이 대학 입학 연령이 되는 18년 후인 2040년에 이들이 모두 생존해서 또 전부 다 대학에 간다 하더라도 정원이 50%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추정인데도 이렇게 비관적이네요. 단순 숫자만으로 봐도 우리나라 대학의 상당수가 폐교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대해서 정부에서 1,400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원 감축 등으로 조금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지금 국회 연금특위에서 처음에는 국민연금의 납입 보험료율과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모수개혁을 하는 듯 하다가 최근 갑자기 군인연금을 시작으로 해서 구조개혁에 대한 대책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구 문제와 연금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대상인 사학연금의 경우 현재 43만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예상 추계로는 2049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먼저 고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학연금의 경우 폐교연금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학교가 문을 닫아서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5년 후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물론 취업을 하면 중지되지만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고 또 현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면 사학연금 기금이 고갈되어 세금으로 충당하는 시점이 되면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욕을 먹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정책과 개혁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면 이해하고 적응하기도 쉬웠을 텐데 오염신호를 알고도 지금까지 방조하다가 이제야 서두르는 정치권이 참 안타깝습니다. 탄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울한 얘기만 했는데 인구 문제로 같은 날 미래와 인구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있었네요. 여기서 나온 설문 결과를 보면 부모나 가족, 지인으로부터 결혼하는 독촉이나 권유를 받았을 때 우리가 명절 때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이런 말을 좀 쉽게 하죠. 이때 생각 변화를 보면 더 하기 싫어졌다는 26.6%였고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12.3%로 결국은 더 하기 싫어진다는 응답이 2배 이상입니다. 또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생각에 변화가 없다가 6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기 싫어졌다가 26.6%고 변화가 없다가 61%니까 결국은 90% 정도가 부정적이란 얘기죠. 또는 그냥 아무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결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높인다는 결과입니다. 참 재미있지만 웃지 못할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회의 바탕이 되는 가정의 안전을 위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도 많이 낳아서 웃음과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